남쪽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무 잘 살고 너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입으로는 민족을 말하고 형제를 말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눈여겨보자고 그러고 우리의 행함은 그에서 거리가 점점 멀어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북쪽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기아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동포들이 아까 선교사님 말씀에서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무려 300만 명이 아사하는 이런 심각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살빼기 운동에 정신이 없습니다. 만나면은 체중을 어떻게 줄여야 된다. 뭘 어쩐다. 그리고 과거에 1년에 300만 석의 쌀을 북한에 우리가 보냈는데 정권이 바뀌고 한 토로 쌀도 북한에 공급되지 않고 그 쌀은 재고가 남아돌아서 전국에 있는 농협의 창고를 가득 메우고 한 해가 지나면 전년치 쌀이 구곡이 되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가지고 있는 양곡의 재고가 감가상각이 되고 1년에 창고 보관료가 수천억이 나가고 또 3년, 4년 된 쌀은 변질되어서 술로, 사료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고 또 이제 1년에 우리 생산한 농민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그 값이 똥값이 돼가지고는 수확기가 되면은 어김없이 여의도 광장에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피땀 흘린 의료의 대가를 올곧게 받게 해달라.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농가 부채 이자도 못 갚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남북의 현실입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 200여 개 나라 중에 같은 민족끼리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마지막 분단 국가인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남쪽과 북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두렵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 박형서 선교사님의 목사님의 증언과 정말 자신을 온몸을 던져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와 형제들을 안고 어떤 때는 농부로서 어떤 때는 민족을 일깨우는 참 선지자로서 어떤 때는 북한의 그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민족을 말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방금 고스란히 보면서 한 가닥 희망을 느낍니다. 우리 북한 고구마 보내기 심기 운동 본부가
그 출발은 미미할지라도 마침내 결과는 참되게 하실 것 같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내에 많은 NGO 단체가 있고 많은 북한을 돕는 단체가 있지만 바로 이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시작하고 구호로나 어떤 구상으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온 몸으로 열과 정성으로 우리가 할 때 북한의 우리 형제들, 동포들이 우리의 진실을 가슴에 느끼게 되고 그리고 같은 민족애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요즘 가불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남쪽이 더 가진 자들이고 가진 민족이고 더 힘이 있고 더 우리가 무슨 동정이나 시의 차원으로 베풀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민족애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결정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신부터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정성과 성심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여기에 우리가 쏟아야 된다. 아멘. 앉아서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 말씀처럼 고구마 때 순 하나라도 우리가 모아서 이걸 가지고 척박한 현장인 북한을 그 농토를 일구고 그리고 거기서 생산된 이 농산물인 이 고구마를 점점 수확량을 늘리고 또 땅을 또 비옥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마침내는 아주 기아 상태에 있는 이 북한에 우리 형제들이 살고 있는 저 땅을 풍요로운 비옥한 그리고 고구마를 비롯한 농산물이 우리 북한의 형제들의 손을 통해서 점점 더 일구어져서 마침내 민족의 식량창고에 곡간을 채우는 이런 동기를 부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전라남도 강정군 도안면 항천리 목냉이골이라는 참 깊은 산골에 빈농에 아주 가난한 시골 교회를 개척하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사이에서 사람 일녀로 제가 태어났어요. 어찌나 가난했던지 그냥 한 100여가 사는 그 마을에서만 제일 가난한 게 아니고 면소지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 어디냐 그러면 그 산골짝 기슭에 있는 문막 같은 우리 집을 가리킬 정도였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제때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체국 사활을 거쳐서 그리고 고등학교를 학교에 가서도 학비가 모자라서 축산장학생이 돼가지고 강진농업고등학교에서 소 50마리, 돼지 100마리, 그 다음에 염소 200마리, 토끼 500마리 키우는 일을 하는데 제가 염소를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비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간증했더니 장로님들이 그 간증 말씀에 다 은혜받고 다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장로님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한국에는 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치는 목동이라는 말씀은 틀립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한국의 양은 염소입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전라도에서는 맴생이라고 합니다. 맴생이. 그 염소를 제가 3년간 키우면서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영락없이 저는 한국판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저는 제 삶을 가는 곳마다 간증하고 또 증언합니다. 이 가난에 한 맺히고 고통스러운 농민들이 우리 그 농민의 자살도 좀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는 시대를 열어보자 해가지고는 저를 추천해가지고 제가 국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선거의 작은 심부름꾼, 그 다음에 이 시대의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도 사람답게 사는 시대를 만드는데 한번 국회에 가서 제가 법과 제도를 바꾸고 또 농민을 대변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 양민을 학살한 한 줌도 못 되는 이 군사 정권, 이 사람들의 그 잘못을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땅에 없도록 하는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제가 국회에 갔습니다. 다른 말씀은 오늘 시간 때문에 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 농민들의 삶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한 제도, 이것은 정권, 정부, 제도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이 유럽 EU와 짜고 쌀을 개방하라, 쌀 시장을 개방하라. 근데 우리 한국의 1,000만 농민이 85%가 이 쌀에 목줄을 걸고 농사 짓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은 다 경지정리가 끝나고 거기는 한 농민들이 수백 헥타씩 이렇게 기업농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람쥐논에서 농사 짓고 있고 기계화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이 한국의 농민들, 미국의 농민들, 유럽의 농민들하고 같이 이 그라운드에서 같이 나란히 세워가지고는 호루라기를 불면서 경쟁을 하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농민은 유치원생이고 미국 농민은 대학생인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대등한 관계로 지금 이 시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하는데 관세를 다 폐지시켜라. 이것은 미국과 EU 강대국들이 한국과 인도와 인도네시아, 뱅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쌀 생산이 한 제3세계에 약소한 농업국의 농민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그러니까 농민들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그러면 얼마나 공포심이 있었든지 무엇이 그냥 어디서 우르르르르 몰려가지고 농촌이 꽝 하고 붕괴된다,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제네바에 가가지고 제네바의 가트본부 앞에 가서 제 머리를 삭발하고 그리고 단식을, 신앙 고백적으로는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금식 기도를 하고, 정치적으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약자인 농민 제3세계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거대한 미국과 EU와 저는 맞서 싸웠습니다. 처음에 제가 한 사람 거기 가서 앉았으니까 그 유럽 겨울은 얼마나 춥습니까? 저 놔둬버려라. 나중에 저녁에 추우면 호텔에 들어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15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계속 앉아서 미국은 남보식 수입개방 압력을 중단하라 하는 절규와 외침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저는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미국의 CNN, 일본의 NHK 등 이 TV와 언론에 의해서 생생하게 이것이 보도되자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농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그 제네바에 제가 삭발 단식하고 있는 그 현장에 꽹과리와 이 농악대들이 와가지고는 같이 이제 하니까 점점 수가 불어나고 다른 나라에서도 또 찾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잘못하면 깨지겠구나 해가지고 자기들이 비상회의를 해서 결론이 난 것이 최소시장 개방 접근 방식, 미니멈 마케트, 그러니까 시장을 오픈하는 겁니다. 열기는 열되 최소시장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10년 동안 쌀시장 개방이 유예되고, 그리고 10% 이상 개방하라고 했던 것이 4%로 줄어드는 이런 일을 국회에서 저는 약자인 농민, 우리 한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투쟁을 했습니다. 저는 이건 신앙 고백적인 선한 싸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침내 우리 농민들은 시간을 가지고 개방을 저지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저는 농림의 향 수완을 떠나지 않고 농촌에서 농업 문제만을 사선 의원 내내 국회에서 우리 농업을 일구는 데 최선을 다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부임하자 농림부 장관으로 제가 부임하게 됐고, 그리고 그 국무회의에서 북한에 쌀을 보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심각하고 나쁘기 때문에 쌀을 보내면은 결국은 이것이 북한 주민에게 들어가지 않고 전부 다 군량미로 들어가고 나중에 이런 거 팔아가지고 또 결국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쓴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쌀 보내는 거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도 동의자를 찾고 해가지고는 마침내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국무회의 결정이 나가지고 북한에 300만 석 쌀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북한에 300만 석 쌀을 보내는 일에 농림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오늘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그때 있었던 2002년, 3년 그 5년의 임기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북한의 창고가 넘쳐나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북한의 우리 동족들,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그 깊은 기대에 넘쳐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기쁨을 남쪽이 제공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구마 나눔 운동, 북한의 고구마 보내기 운동부터 이렇게 우리가 작게 시작하지만 이 운동은 점점 확대되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을 변화시키고 또 이런 모습을 지켜본 북한의 우리의 형제들도 마음이 열려서 가장 중요한 식량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생명이 유지되고 제가 국제사랑재단의 대표 회장으로서 10년 전에 국제사랑재단 인터내셔널 러브 파운데이션을 결성을 하고 북한에 민족농업연구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목적 그리고 북한 어린이들의 분유와 이유식을 공급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국제사랑재단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할 때는 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중단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일을 계속해 오는 도중에 우리 제 고향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선배님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윤재균 목사님을 통해서 박형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박형서 선교사님, 목사님의 그 민족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신앙심에 제가 사로잡힌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도 우리 박형서 선교사님 모시고 부족하지만은 저의 작은 성심과 저 작은 경험과 그리고 노력들을 여기 함께 모시고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부족한 제가 오늘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박영수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이 사역에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와 또 헌금과 열정으로 이렇게 뒷받침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따라서 제가 이제 중간에 동참하게 됐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부족한 제가 이런 일에 우리 박영수 선교사님, 윤예균 목사님, 또 이용식 장로님 그리고 여러분을 모시고 저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참 기여해 주시고 수고하신 여러분 헌신적 노고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므로 제 인사와 보고의 말씀 그리고 중간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신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